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1교시까지 했던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수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파일을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매 시간마다 아무리 복습을 빨리 하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누적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있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한 10분, 15분 안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던 저장을 하고 기본 세팅을 하고 내용들 다 작성을 해서 조건부 서식 7번까지 완료시키는 이 작업, 여기까지 작업을 미리 작업을 좀 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거라서 오늘 마치기 전에 몇 회 기출문제를 작업을 하고 와주세요라고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 크게 오래 걸리는 작업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분,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수요일 수업부터 준비를 해서 들어와 주시고 몇 회 차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진도를 제가 나가요. 오늘 이 작업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이 작업은 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급 필터라고 하는 고급 필터하고 아이고 저 원래 글씨 되게 잘 쓰는데 오늘 안 써지네요. 자, 표서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1회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작업이 고급 필터하고 표서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트로 이 작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3작업은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짝꿍이 돼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자, 제가 우리 지금 여기 5월 프로모션 풀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세트가 나오면 얘는 정렬 및 부분합으로 세팅이 돼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을 일단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작업하고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3작업도 한번 나가보려고 일단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목표값 찾기라는 것부터 좀 작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2작업 시트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시트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만들어 놓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1작업 시트에 있는 B4번에서 H12번 영역을요. 자,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B4번 셀 관리 코드라고 하는 필드명부터 가입자 수 레코드 아래쪽까지 H12번까지를 컨트롤 C 복사하래요, 여러분. 1작업에서 복사를 해서 2작업에 B2 셀 있죠. B2 셀 찍어놓고 컨트롤 V 해주래요. 자,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열넓이나 행의 높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이나 조금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좀 맞춰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샵 모양이 나오는 것들은 열넓이가 좁아서 그런 거라서 열넓이 있는 부분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게 확대를 하면서 이게 글씨가 좀 진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여기 절대로 글씨 진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1작업에서 우리가 타이핑을 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2작업에 활용이 되게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유의사항에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세요 라는 말이
1작업하고 2작업하고 3작업하고 4작업 하라는 그 순서가 아니라 1작업을 먼저 만들어 놔야 2작업이든 4작업이든 3작업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1작업을 잘 작성해 놓으셔야지 2작업에서 가져다가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목표값 찾기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라는 건 뭐냐면 X값 찾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떤 수식이 있고 그 수식의 결과값이 있는데 그 수식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가게 하기 위해서 수식에 활용된 입력 셀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기 예금 상품을 하나 이제 취업을 해서 정기 예금 상품을 하나 은행에 가서 이제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저금을 이렇게 쭉 했을 때 이자하고 뭐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내가 이걸 3년에 넣었을 때 또는 1년에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느냐를 이제 상품 설명을 받고 은행에서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1년 동안 무조건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목표예요.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으면 원금을 얼마를 넣고 이자 배당은 얼마를 주는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그 X값을 앞에 역으로 찾아주는 그게 목표값 찾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B11번에서 G11번 셀을 일단 병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일단 입력부터 하래요. 일단 해보죠. B11번에서 G11번이면 여기네요. B11번에서 G11번 사이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가지고 자,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요. 자, 다른 문제들은 출력 형태가 다 주어지지만 이 작업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가 따로 시험지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1작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보고 했는 출력 형태라는 이미지가 주어지고 3작업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출력 형태 이미지가 주어지고 4작업의 경우에도 출력 형태 이미지가 주어지는데 유일하게 2작업은 출력 형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좀 치사하죠. 어차피 보여줄 거 2작업도 출력 형태 좀 보여주면 그죠? 수험생들이 조금 더 편리할 텐데 아마도 이 작업은 그렇게 많은 난이도를 요하는 게 아니어서 여기 조건이 있는 대로만 해도 정답에 가까워지니까 출력 형태를 제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출력 형태를 이 작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병합하고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H11번 셀이면 제가 잠깐 색칠할게요.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에요. 자, 다시 지우고 H11번 셀에다가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구하세요. 자, 단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the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 자,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다 했는 부분은 됐는데 여기서부터 테두리 가운데 맞춤 전까지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은 우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병합하고 한국카드사 가입자 수 평균하고 여기에 무언가를 구해줘야 되는 이 두 칸의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정렬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주세요. 선생님 여기 선 두께가 달라지는데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이 방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셀하고 우리가 무언가 어쩌고저쩌고 H11번 셀에다 무슨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셀 부분 두 칸의 블럭을 잡아서 그냥 모든 테두리만 한번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아직 함수를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함수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자, 함수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자,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고요.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the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수 우리가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뭐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거 없으니까요. 자,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잡고 갈게요. 함수는요. 자, 일단 항상 는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교과 과정 때 산수라는 과목을 배우죠, 여러분.
저는 산수는 잘했는데 수학부터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에 수학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를 배울 때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자, 10 더하기 10은 는 하고 우린 여기 뒤에다가 뭐 정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식이 나오고요. 뒤에 답이 나오는 후위연산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식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식에 의해서 는 답은 이거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전위연산을 해요. 자, 는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은 뭐 0 더하기 2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20은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1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전위연산이라는 걸 해요. 컴퓨터는 전위연산을 해요. 는의 기호가 왼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 수식의 흐름하고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자, 엑셀에서도요. 항상 는이 먼저예요. 는 먼저 시작을 하고요. 여기다가 함수명을 적어주고 함수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일단 인수라는 걸 적는데 자, 는으로 시작해서 함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어떤 함수를 쓸 건지를 적어준 다음에 괄호 열고 닫는 걸로 끝나고요.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 안에 적게 되는 숫자나 텍스트 어떤 규칙들을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라고 불러요.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규칙인데 그럼 선생님 항상 는 적고 함수명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이거 다 해야 하나요? 아니요. 구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수업을 할 때 FX 버튼을 사용을 해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요. 쭉 적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만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면 불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번 자,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필요한지 고민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어떤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는지 이 함수를 엑셀에서 호출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마법사가 필요한 인수를 얘기를 해주면 필요한 인수를 채우기만 해주면 끝나요, 여러분. 자, 함수에서 작업을 해줄 때 함수명은 반드시 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는으로 시작을 하고 함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함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괄호 열고 닫는 걸로 끝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규칙이나 뭐 텍스트, 숫자들 이런 것들은 다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인수는 함수에 따라 개수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좀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이 함수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인수를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 공식 엑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푸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인수에 대한 거는 마법사가 도와줄 거예요. 마법사가 도와줄 거니까 나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고 그 함수를 호출을 하면 내가 필요한 인수를 채울 수 있게끔 함수 마법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함수의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편집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한지 ITQ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함수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daverage라고 하는 원래 average라고 하는 이 함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 우리가 아는 기술통계 요약 함수의 앞에 d가 붙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daverage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dsum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요. 뭐 dmax라고 하는 함수 되게 많아요. count라고 하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근데 이제 함수 본격적으로 가면 좀 더 다양한 함수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거고 우선은 d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언급이 됐고
나는 엑셀 하면 함수 되게 머리 아프고 엑셀 아니어도 그냥 함수라는 그 단어 자체로 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dAverage라는 함수는 당연히 는 해서 dAverag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호출을 하면 되고 이 친구도 이제 여기 안에 인수를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dAverage라는 인수를 물론 마법사 들어가도 보이겠지만 제가 메모를 좀 해보고 갈게요. 자,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 잡는 거고요. 자, 평균 구할 열 번호 또는 열 이름 그 다음에 필드와 조건 범위.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일단 자,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씩 이 부분 있죠. 특히 이 부분. 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메모장이나 어디다가 킵해 놓으실 수 있으면 제가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걸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에도 보냈고 뭐 줌 채팅창에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요. 첫 번째 일단 필드와 레코드 범위를 다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자, average를 불렀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열의 번호나 열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필드와 조건 범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일단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고요. 저랑 마법사를 띄워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한국도 있고 대한도 있고 선한도 있어요. 카드사가 종류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회사 중에서 카드사 이름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카드사에 가입자들이 쭉 적혀 있죠. H열에. 가입자가 여기 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얘들 전체 평균이 아니라 한국 카드사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하면서 dAverage 함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H11번 셀에 커서 가져다 놓고 H11번 셀에 커서 가져다 놓고 는 눌러줘요. 자, 제가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호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수업 시간에 여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할게요. 이 빨간 부분의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 빨간 부분에서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셀을 하나 찍고요. 자, 는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함수 그 철자 다 제공하거든요. DA라고만 치면 d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밑으로 리스트업이 돼요. 그럼 dAverage가 보이면 더블 클릭. 다 안 적으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는 하고 함수명이 쭉 적히고 괄호 여는 모양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그때 수식 입력줄 왼쪽에 FX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게 마법사 창이에요. 내가 호출한 함수의 마법사 창. 요렇게 저는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요. 제가 안내하는 방법은 저 수식 메뉴를 쓰셔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을 하셔도 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 함수가 나와야 되는 셀에서 는 하고 함수가 필요한 몇 글자를 적어서 함수 리스트가 보이면 더블 클릭 FX 버튼 여기 위에서 눌러서 이 창을 띄워줍니다. 자, 여기 창 띄우는 거 엑셀이 처음이신 분이거나 함수를 자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업할 때 무슨 함수 켜주세요 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맥스 함수 켜주세요. 그럼 는 해서 max 함수 보이면 max 열고 fx 눌러서 이렇게 또 맥스 함수 켜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if 함수 켜주세요. 그러면 if 찾아서 철자 알려드리면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로 이렇게 마법사 창 또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함수더라도 내가 쓸 줄 알든 모르든 필요한 함수를 마법사로 호출을 할 수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불러보는 방법 더블 클릭 fx 버튼 눌러서 이렇게 창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마법사가 다 안내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요거 적어드렸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여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 문제에서 무슨 함수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호출을 하면 되고, 호출하는 방법 방금 알아봤고요. 이제 마법사가 띄워졌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인수만 채워주면 해결이 돼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자, 어떤 함수인지 여기 지금 나와요. 어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 문제가요. 뭐였어요?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었잖아요. 맞죠? 이게 문제였죠. 한국카드사 가입자 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항에서 조건은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조건이 있나요? 우리 지금 지금 미션에서 조건이 있나요? 어떤 조건이 있죠? 문제를 보면 채팅창을 보고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그쵸. 승현 씨랑 혜원 씨 지금 말한 것처럼 한국 카드사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했죠. 지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카드사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한국이냐, 대한이냐, 선한이냐고 하는 카드사 정보들이 쭉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카드사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한국 카드사인 조건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한국 카드사인 걸 찾아서 뭘 구해야 하죠? 어떤 값을 내가 계산을 해내야 되죠? 한국 카드사인 건 조건이고 한국 카드사인 조건인데 그쵸 지은 씨 말한 것처럼 가입자 수 평균인 거예요. 자 문제에서요.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뜯어서 읽을 줄 알아야 함수를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나왔어요. 한국 카드사라는 게 조건이고요. 가입자 수 평균이 실제로 구해야 할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거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어떤 조건이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면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으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또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또 average ifs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돼요. 사실 실제로는. 자, 나는 어쨌든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구해야 하는 건데 조건은 카드사가 한국 카드사여야 된다는 조건이고 아무튼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엑셀의 함수는 벌써 4개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함수는 4개나 있는데 문제에서는 콕 집어서 dAverage라는 함수를 꼭 써서 이걸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션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를 해서 여러분들 선임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서지은 씨, 뭐 양혜원 씨 지금 이거 카드사별로 평균 구할 건데 그거 에브리지 2%꼭 구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까요? 실무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실무에 가서는 여러분들 선임이 누구누구 씨, 뭐 승현 씨, 우리 이거 프로모션별로 연회비 평균 한번 내볼까요? 아니면 프로모션별로 가입자 수 평균이나 가입자 수 최대값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도 친절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프로모션별로 또는 카드사별로 요약 한번 해줄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지. 카드사별로 가입자 수 평균도 한번 내보고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률은 어떤지 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요약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디에브리지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지금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엑셀은 데이터 분석 기능하고 함수 기능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 함수로 할 수 있는 일 데이터 분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일을 함수로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함수로 이걸 팔 것이냐 분석 기능으로 팔 것이냐 이렇게 노선을 좀 한번 보면서 가면 좋다는 거고 두 가지 기능을 좀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실제로 나중에 자격증 따는 거하고 별개로 여러분들 실무에 가셔서 엑셀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디에브리지 함수의 제일 첫 번째가 쓰는 방법이요. 필드와 레코드를 전체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셀 주소로 얘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필드와 레코드를 알려드렸거든요. 필드와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작업 시트에서 어디 셀에서 어느 셀까지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작업 셀에서 어느 셀에서 어느 셀까지가 필드와 레코드를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필드는 열의 이름을 필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당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한 줄 한 줄이 레코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여기 B2에서 H10번까지가 돼요. B2에서 H10번 이 작업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노란색 여기 주황색으로 한 게 필드명이고 필드명에 따라서 한 줄 한 줄 적힌 게 레코드거든요. 자, 디에브리지 함수 쓰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어서 필드와 레코드 범위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필드 칸으로 내려와요. 인수. 자, 여기 첫 번째 칸에서 마우스로 여기 첫 번째 칸 여러분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창 이렇게 움직여 놓고 B2에서 H10번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셀 주소에 B2에서 H10번 들어갔고, 자, 두 번째는 자,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러니까 열의 번호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 열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의 이름을 적어주거나 열 번호를 적어주세요 했어요. 자, 아까 지은 씨가 얘기한 대로 자, 우리는 자, 카드사는 한국이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 내가 지금 에브리지 평균을 구해야 되는 열은 어떻게 되죠? 나는 뭐의 평균을 구해요? 나 지금 연회비 평균 구해요? 포인트 평균 구해요? 가입자 수 평균 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쵸. 승현 씨 말한 대로 가입자 수 평균 구하잖아요. 그럼 가입자 수 열이 적힌 이름 H2라고 하는 그 열의 이름을 찍어주거나 또는 저 열이 일곱 번째 열에 있으니까 숫자 7이라고 적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을 거면 여기다 7 적어주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만약에 한국 카드사에 연회비 평균 구해보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저 필드에다가 숫자 어떻게 적어야 돼요? 만약에 숫자로 적을 거면 연회비 평균 구해주세요 하면 저기다 7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5라고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 이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은 가입자 수니까 7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또는 7이라고 안 하고 가입자 수라고 하는 열 따옴표가 적힌 열 레이블 이름 H2번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셀 범위입니다. 자, 이 범위는 열의 레이블, 여기서 말하는 열의 레이블은 필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주황색 관리 코드부터 가입자 수까지 7개인데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의 셀을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조건은 카드사에 대한 게 조건이다라고 했거든요. 카드사가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은 카드사라는 열 레이블을 쓰게 될 거고 문제에서 그 열 레이블 아래쪽에 있는 조건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카드사에 보면 카드사 바로 밑에 한국이라고 바로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거 두 칸.
2번, 3번 여기 보면 되거든요. 자, 요 부분 카드사라고 적혀있는 열 레이블 카드사 있고 그거 바로 아래쪽에 한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거 두 칸을 조건 범위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문제가 선한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한 카드사가 아마 그때는 시험 문제에 유도가 돼 있을 거예요. 카드사 바로 밑에 여기에 선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무슨 힌트를 줬냐면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 이용하세요 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맞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열 레이블과 내가 문제를 그렇게 유도해서 내겠다라는 거예요. 열 레이블 바로 아래쪽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17430.33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면 오케이 한번 찍어보세요. 일단 값이 저랑 맞는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함수 나가는 진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수는 해야 하니까. 자, 제가요, 이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자,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가지는 카드의 가입자 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제가 미션을 드려요. 그리고 이건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um이라고 하는 자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자, 제가 카톡으로도 미션을 드렸고 줌 채팅방으로도 지금 미션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미션을 드릴 건데요. 디에브리지하고 인수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이. 자, 해결을 해서 답을 한번 채팅창에다가 얘기해 주시죠.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통신비 할인 프로모션을 가지는 카드의 가입자 수 합계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가입자 수 합계를 구해주시고요. 병기 씨 구했어요? 저는 아직 안 구해봤는데 잠깐 기다려보죠. 일단 두 명이 같은 답이 나왔어. 그럼 정답일 확률이 높죠. 병기 씨랑 지은 씨 구했고 다른 분들도 혹시 구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물음표 찍지 말고 병기 씨 다음부터 그냥 당당하게 답만 딱 보내세요.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지. 자, 다른 분들도 계산을 해볼까요? 신우 씨도 84518이 나왔어요. 자, 다른 분들도 한번 구해보죠. 답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은 씨, 은지 씨도 오케이 됐고, 자, 이쯤 되면 이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자, 아직 함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자, dsum이라고 하는 마법사를 불러요. 자, dAverage하고 쓰는 방법 제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인수에다가는 자, 아까는 이렇게 나왔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멘트가 있었을 거예요. dAverage는. 근데 지금은 dsum을 부르니까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레코드하고 필드 모두 다 잡아요. 그래서 B2에서 H10번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필드는 여기도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 프로모션이 통신비 할인인 거고, 그죠? 프로모션이 통신비 할인인 게 조건이고 실제로 내가 합을 구해야 되는 거는 가입자 수의 합을 구해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7 또는 H2번 셀 이름 있는 가입자 수 이름 있는 부분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 범위는 프로모션이 통신비 할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잡을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 확인했더니 네, 여러분들이 구해주신 대로 8, 4, 5, 1, 8이 맞죠? 그죠? 8, 4, 5, 1, 8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함수 일단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한 함수를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함수 부분. 일단 요거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고 잠깐 쉬셨다가요. 45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저장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함수 구했으니까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분에 들어오세요.